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을 하겠습니다. 대표값. 자, 대표값은 뭐냐면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전체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한다? 대표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대표값의 예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균이 있어요. 평균.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최빈값이 있어요. 최빈값.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평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예전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여러 가지 별량의 총합을 구해요. 각각의 점수 같은 거 도와놓은 별량의 총합. 그거에 전체 과목수, 즉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중앙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인데, 우선 그 자료 별량값을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우선 배열을 먼저 해요. 그랬을 때에 이게 별량이 홀수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짝수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짝수개가 되는 경우, 홀수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봐요.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홀수개죠. 그러면 이거를 5개에다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뭐다? 3이 나와요. 즉,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된다.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 자료가 근데 홀수개가 아니라 이렇게 짝수가 나오면 보세요. 얘가 3이 세 번째가 답지 4가 답지 누가 가운데인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짝수는 2로 나누면 얼마야? 3이죠. 즉 세 번째 값과 그 다음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이를 중앙값이라고 그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거는 빈도수가 어떻다? 가장 많다는 거예요. 즉 별량 중에서 어떻다? 많이 나타나는 거. 알았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각각 이제 차이점을 갖고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 예를 보고 그 차이점을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대충 임의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10이 있고, 10. 자, 그 다음에 73, 77, 그 다음에 80, 85.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 요거 갖다가 평균을 내라고 해보자. 평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싹 더해서 5로 나눈 게 이게 평균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걸 하면, 얼마 될까요? 한 65 되나요? 대충 잡을게요. 그냥 65 정도 돼요. 예. 그럼 65를 잡았다고 하면, 이게 65 나왔을 때, 얘 65보다 큰 별량값이 몇 개나 있어요? 4개나 있죠. 그냥 작은 건 하나가 있죠. 그래서 65가 이 5개의 자료를 대표한다는 말을 못 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쓰는 게 좋냐면, 이때는 중앙값이 편합니다. 왜요? 이 5개를 작은 것부터 배열을 했을 때 얼마야? 77이 그래도 4개의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는 알맞다라는 소리,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77이 뭐가 된다? 이때는 대표값으로 적당하다,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최빈값을 볼게요. 최빈값. 최빈값은 이런 거예요. 봐. 1, 2, 3이라고 따르면 봐요. 이렇게 2가 두 개 있죠? 예, 요게 바로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알았죠? 근데 요거는 되는데 조심할 거 있어, 얘들아. 1, 1, 1, 2 이렇게 나왔다 봐봐. 그럼 보세요. 똑같은 게 2개인데 2개가 다 얘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럼 요게 이런 건 또 됩니다. 보세요. 1, 2, 3. 이때는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요게 최빈값, 요게 최빈값 돼서 1과 2가 최빈값이 돼요. 1과 2가. 알겠죠? 그렇지만 요게 없이 요거 자체로는 최빈값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1, 2 이런 식으로 그 하나로만 2개 이상이 딱 돼 있다. 그럼 얘도 역시 최빈값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대표값으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하는데, 이 세 개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최빈값이 또 이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빈값이 좋은 점은 이런 거죠.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얘가 중복이 심해요. 알았죠? 예, 중복이 심해요. 그리고 어떤 거 자료를 보다 보면 숫자가 아니고, 알았죠?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대표값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놈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요건 장점이에요, 장점.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또 안 좋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 중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니면 거꾸로 중복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이러면 또 얘는 최변값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중앙 같은 경우는 막 평균 것도 이거 그렇죠. 평균도 여기가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평균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표로서. 알았지?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중앙값이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대표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풀고 끝을 낼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뭐 이런 문제 있다고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7, 8, 그 다음에 10, 7, x, 그 다음에 7, 6 이렇게 나왔어요. 둘, 넷, 해서 7개죠. 근데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과 누가 최빈값이 같다. 그때 x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고 다음에 뭐야? 평균으로 나오는 거 평균인데 두 개 같다고 했어요? 그럼 최빈값 선생님이 뭐라 하겠어? 빈도수가 그냥 많은 거죠. 그럼 눈으로 봐도 봐. x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7이 3개니까 바로 최빈값은 7한 거로 확정이 됐네요. 됐죠?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모든 별량을 어떻게 다 더해서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예.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되면 얼마 나오겠다? 예. 요거 하면 15, 25, 32, 39, 45죠. 예. 45 플러스 이거 x가 되고 얘는 49가 되죠.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